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2050년이 아무래도 조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중간 목표를 세움으로써 넷제로를 달성하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스트 캐피탈 2050년 넷제로 약속 기업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기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저스트 캐피탈이 21일 러셀 10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기후 약속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기업의 기후 공약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부분 여전히 뒤처졌다, 이런 분석이 들어간 겁니다. 네, 36개 업종에 걸쳐서 기업의 기후 공약을 분석해 봤는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기후 공약의 4가지 항목을 그 강도를 기준으로 배출량 감소 약속은 얼마나 되나, 2050년 넷제로 목표, 2도 시나리오, 파리 기후협약 2도 시나리오에 대한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 SBTI, 그리고 1.5도 시나리오에 대한 SBTI, 이 순서로 기후 공약을 분석해 봤다는 겁니다. 이 4개 항목 모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기업의 수,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숫자는 증가를 했으나 이 기후 공약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떤 업종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사이에 2050년 넷제로 약속한 기업이 102개에서 238곳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넷제로는 아니어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약속을 한 곳은 412개에서 489곳으로 증가했습니다. 2도 시나리오에 대한 SBTI 검증을 받은 기업이 25개에서 45개로 2배 가까이 늘었고요. 1.5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SBTI 검증받은 기업이 83개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단 점점 이렇게 목표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표하는 수도 늘고 SBTI 검증받은 곳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제로 목표는 유틸리티 산업이 가장 큰 증가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61%의 기업이 목표를 설정해서 넷제로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20개 기업 29%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가장 야심찬 기후 목표, 이 SBTI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기반에 따른 타겟을 설정하는 건데 기준이 상당히 좀 엄격합니다. 검증 과정도 또 상당히 좀 있고요. 그래서 이 SBTI 공약을 세운 곳이 83개 기업 중 9개가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전체 산업 내에서 1.5도 SBTI 검증 비율은 의류 액세서리 산업이 54%, 다음은 30%가 퍼스널 케어 산업,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1.5도, 2도, 요거는 지구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지금 1.5도 이상으로 높이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야만 지구에서 기후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기후에 대해서 이런 공약이 좀 더 그래도 고도화되고 숫자 자체도 많아지는 게 사실인데, 탄소 고배출 산업 자체에는 적극성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스트 캐피탈의 CEO인 마틴 휘테커는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넷제로 목표와 SBTI 공약 증가를 목격했지만 공약이 현재 조치가 필요한 오염도가 높은 산업이 집중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들, 비교적 좀 더 쉽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게 아닌 화석연료 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석화 산업, 철강 산업이라든지 이런 그 부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공약 증가가 그렇게 늘고 있진 않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스트 캐피탈이 분석한 36개 산업 중 24개 산업이 1.5도 SBTI 공약을 갖추고 있었고요. 또 소프트웨어, 의류 및 액세서리, 부동산 제약 및 생명공학 등 배출량이 적은 산업의 기업들이 1.5도 SBTI 의무를 다한 반면에 유틸리티나 석유 및 가스 같은 고배출 산업은 적극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인 3가지가 이 유틸리티, 석유 및 가스, 기초 자재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유틸리티 산업의 1개 기업만 공약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개 산업에서는 공약을 갖춘 기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더 그냥 비판만 하기에도 어려운 게, 사실 이 산업 자체가 일단은 이 공약을 세우기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쉽사리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이 저스트캐피탈은 배출량이 많은 세계 업종이 높은 탄소 집약도에도 불구하고 야심찬 기후 목표가 산업 전반에 걸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유틸리티 산업은 환경 지표로 기업 공개 분석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스트캐피탈은 유틸리티 산업이 전체 넷제로 공약 수에서 업계 선두주자일 수는 있으나 설정한 기후 약속의 범위와 산업의 배출량 수준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 뒤처져 있다. 많은 넷제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기후 약속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배출량에 대비해서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라는 말로 다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스트캐피탈은 중간 목표를 공개하고 보통 2025년, 2030년 정도가 되죠. 기준 연도 및 기준 배출량을 공개하고 배출량 감축 퍼센트를 공개하고 또 배출 이력을 공개하라 라는 이런 공약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분석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2022년 순위 상위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각 기업의 6개 추가 공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4개 부분 모두에서 대부분의 공약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넷제로 약속은 2030년과 2050년 사이에 분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2050년이나 2040년대, 2030년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평균 자체는 2034년이라고 합니다. 정말 빠르죠? 우리가 지금 국가별로는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2050년을 얘기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6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2030년대에도 그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넷제로 약속한 그 상위 100대 기업의 41개 기업 중 중간 목표를 가진 기업은 26곳이고요.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한 기업이 모두 중간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2050년이 아무래도 조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중간 목표를 세움으로써 넷제로를 달성하는 로드맵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SBTi라든지 이런 검인증 받을 때도 당연히 중간 목표를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단기 목표까지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넷제로 목표는 일반적으로 1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어느 정도 줄이겠다고 약속을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피테크 대표는 기업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미루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서 이만큼 줄이겠다고 합니다. 사실 비판받는 여러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전환이 어려운 산업, 철강 산업을 예를 들면 수소, 환원제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도 2040년 정도는 돼야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고 또 그 외에도 CCUS나 이런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것도 미래 그 개발과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그걸 CCUS나 환원제철로 목표를 삼는 경우에도 물론 그게 이제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은 당장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미루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넷제로 목표를 설정한 모든 기업은 중간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해관계자가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진척이 없는 경우에 변화를 추진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간 목표를 설정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넷제로를 이룰 건지 화려한 어떤 브랜딩,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넷제로 그린워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넘어서 실제 약속의 효과를 평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요새 인터뷰를 좀 계속 다니고 어떤 환경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 차원에서도 ESG 팀이라든지 어떤 정책과 로드맵, 넷제로 그리고 또 다양한 아리백이나 SBTI 같은 이니셔티브 대응, 평가사 대응 같은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 공시 부분에서 지속 가능경 보고서 쓰는 것이라든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아직은 특히나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정말 시작 단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재에 있는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좀 더 해야 되고 그 마음에 사실 비판도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약속 기업이 늘었다라는 것을 이제 실행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질문을 던질 때 왜를 던지지 말고 무엇을 던져라. why가 아니라 what을 던져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기업들이 넷제로 약속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보다는 그럼 이 기업들이 넷제로 약속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언론은 어떤 걸 조명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조명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린워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약간 이런 무엇에 대한 질문을 자꾸만 던질 때 기업들도 더 힘내서 또 압박을 받으면서 더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앞으로의 과제를 다 같이 협력해서 힘있게 밀고 나가면서 어떤 퇴행이 아닌 넷제로 탄소 중립 사회로 함께 빠르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BCG에서 나온 이제는 기후 문제를 기업 전략에 확실히 포함해야 할 때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 유료 회원분들 한번 읽어주셔도 좋으시고요. 안 되면 영어 보고서긴 하지만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영어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